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슬슬 또 이적 시장을 중간 점검 정도는 한 번쯤 해볼 시간이 다가오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상 각 팀들이 뭐 울산이나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는 또 겨울 이적 시장을 체크를 해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두 팀씩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돌아온 K리그 1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두 팀인데요. 인천 유나이티드 그리고 부천 FC 199의 겨울 이적 시장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해 K리그2 우승팀 인천 유나이티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최하위를 또 기록하면서 인천 유나이티드가 K리그2로 안타깝게 떨어지고 말았었는데요. 2025년에는 윤정환 감독과 함께 부흥에 성공을 했고 2026년에는 다시 한번 K리그1에서 뛰게 됐습니다. 지난해 인천은 베스트 11으로는 민성준 키퍼를 비롯해서 이주용, 박경섭, 김건희, 김명순, 위에 바로우, 이명주, 김건웅, 제르소 그리고 박승호 선수와 무고사 선수가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갔고 그 이외에는 최승구, 정원진, 김보섭, 민경현, 이상기, 김성민 선수가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갔었는데요. 주요 아웃을 보면 민성준 선수가 일단 나갔습니다. 그리고 임형진 선수와 데브리치 선수가 이제 센터백 라인에서는 팀을 이탈하게 됐고 김건웅 선수가 임대 복귀를 제주로 했고요. 김보섭, 심진호가 각각 용인으로 갔고 다 그리고 공격진에는 지금 바로 선수가 아마 팀을 나갈 확률이 높거나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는 이미 나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강 포인트를 보자면 지난해 문제였던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센터백에서의 보강이 가장 필요했고요. 골키퍼 교통 정리도 김도원 선수가 전역하면서 골키퍼가 많아졌기 때문에 필요했고 전반적인 뎁스의 보강도 좀 필요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요 아웃을 봤던 민성준 선수가 나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주요 인을 보면 키퍼에는 신인 키퍼 왕민주 선수가 들어왔고 사실 이미 또 주전 조합은 잘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괜찮게 돼 있고요. 그리고 주요 인을 보면 풀백 자리에 여승원 선수 들어왔고 센터백 자리가 조금 부족했는데 강영훈 선수가 우선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진에는 서재민 그리고 이키르 선수가 중원에 있고 오우성과 이준섭이 측면 공격 이쪽을 바라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레페르 선수가 지금 계약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페르 선수가 그 루마니아 일부 팀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레페르 선수의 의지와는 아마 다르게 그 서명을 했던 서류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그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봤는데 뭐 어쨌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레페르는 들어오지 않을까.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이게 해결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물음표를 처리를 해놨고 어쨌든 이렇게 좀 주요 아웃과 인들 그리고 보강을 해놨던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자, 이러한 이적들이 반영된 인천 유나이티드의 베스트 11, 올해 베스트 11은 다음과 같을 수 있겠습니다. 김동훈 키퍼를 비롯해서 이주용, 박경섭, 김건희, 김명순, 그리고 위에는 오후성, 이명주, 이케르, 제르소, 투톱에는 박승호, 무고사인데요. 지난해에는 427.5만 유로였다면 올해는 425만 유로로 이제 2.5만 유로.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 만약에 비렐름 레페르 선수가 들어왔을 때에는 오우성 선수 자리에 레페르 선수가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한 줄 평을 좀 해보자면 센터백은 아직 한 자리를 더 할 필요가 있다. 인천도 아마 이 부분을 알고 있어서 아마 계속해서 선수들을 알아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케르 그리고 서재민 이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들어왔는데 이 두 명의 선수가 어떤 활약을 할지가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인천 팬분들도 이 선수들에게는 한번 기대를 걸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왼쪽의 경우에도 여성원 선수가 조금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점, 뭐 이런 점들을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가장 또 제가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인상 깊게 보는 선수는 이키르 선수입니다. 95년생의 미드필더 이키르 선수는 K리그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스페인 국적의 선수인데요. 볼란치 자리에서 수비 지향적 플레이 혹은 빌드업적인 부분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고 지난해 10월부터 FA 신분이었다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기록을 말씀드리자면 24-25 시즌에는 주전 3선으로 출전하면서 지난해 이제 한 초중반까지는 출전 기록이 좀 있습니다만 2025-26 시즌으로 들어와서는 출전 기록이 매우 적고 옆에 지금 보이시다시피 전반기에 한 경기 뛰었거든요. 33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은 뭐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난 시즌 김건웅의 역할을 분명히 해줄 수 있는 선수고 말레이시아에서 뛰면서 아시아 적응이 되어 있다는 것도 가장 큰 장점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실전 경험이 꽤 이전이라는 점이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키르 선수의 활약이 이번 시즌 인천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 유나이티드의 이적 시장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역시나 승격을 확정 짓고 2026년 K리그 1로 올라온 부천FC 1995입니다. 지난해 베스트 11 플러스 6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영금 키퍼를 비롯해서 홍성욱, 이상혁, 정호진 선수가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위에는 김규민, 박현빈, 카즈, 티아깅요, 그리고 박창준, 바사니, 몬타뇨 선수가 주전으로 나왔다면 백동규, 갈레고, 장시영, 이재원, 이희형, 그리고 최원철 선수가 그 다음으로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갔습니다. 이 중 주요 아웃을 보면 이주현 선수가 전북현대로 이적을 했고요. 장시영 선수는 임대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현빈 선수와 최재영 선수가 각각 이탈했고 박찬준 선수 역시 이적을 하게 됐는데요. 보강 포인트를 보자면 역시나 박형빈 그리고 박창준이라는 두 명의 주전 선수가 빠진 자리에 대한 보강이 있어야 되겠고 K리그 1에 맞는 그 적절한 수준의 뎁스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이에 반해 주요인을 보면 김찬영 선수가 신인 키퍼로 들어왔고요. 센터백으로 김종민 선수 들어왔고 양쪽 측면 수비에 신재원과 안태현이 보강됐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진에는 이 박현빈 선수랑 최정호 선수 두 명이 빠졌는데 세 명의 김상준, 윤미가랑 김종우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신인 계약으로 어담이라는 공격수 들어왔고 김승빈, 김민준이라는 두 명의 이선 공격수들을 영입했습니다. 자, 그러한 이적 시장을 반영해서 부천FC 199의 올해 예상 베스트 11을 그대로 보자면 역시나 3-4-3 기준으로는 김영근 키퍼, 그리고 백스리에는 홍성욱, 백동규, 정호진, 그리고 티아킹요, 윤빛가람, 카즈, 신재원의 위를 차지하고요. 갈레고, 몬타뇨, 바사니가 들어오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347.5만 유로로 약 10만 유로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필요한 포지션의 강화는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선에도 이 국내 자원들이 충분히 보강이 됐고요. 박창준 선수가 지난해 K2에서 좋은 활약 보여줬고 분명 좋은 선수이지만 김승빈과 김민주는 또 다른 또 무대에서 보여준 것들이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간 것 그 이상으로 보완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박현빈 선수도 충분히 좋은 선수지만 윤빛가람과 김종우 그리고 김상준이라는 경험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것들이 많은 선수로 채웠다는 점 이런 점들도 부천의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은 꽤나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꽤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영민 감독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티아경리어 선수의 위치도 지금은 왼쪽에 해당을 했지만 부천FC 199가 지난해 했던 것처럼 구성을 한다면 또 양쪽 윙백 자리가 바뀔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영민 감독은 워낙 이런 부분에서는 철두철미한 분이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기대가 좀 더 많게 좀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부천FC 199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영입생은 신재원 선수입니다. 98년생의 오른쪽 윙백 신재원 선수는 지난해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고 K리그2 최고의 측면 수비수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많은 활동량 그리고 저돌적인 돌파 능력을 겸비해서 이 윙백이라는 포지션이 최근에는 그리고 성남FC에서는 수비력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날카로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신재원 선수가 지난해에는 굉장히 잘 보여줬고요. 특히나 10개의 도움을 기록할 정도로 크로스도 괜찮았기 때문에 물론 후이지가 받아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후이지가 받아내기 위해서는 양질의 크로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재원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또 스텝업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난해 K리그2에서는 경고 누적으로 인한 징계를 제외하면 정경기 선발 출전을 했고 부천 상대로는 1도움을 기록했을 정도로 부천에게도 어느 정도는 인상을 남겼던 선수이기 때문에 윙백의 역할이 전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이영민 감독의 또 축구입니다. 물론 다양한 선수들이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이 윙백들의 능력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폭발적인 공격력 지난해 성남에서 보여줬던 걸 올해 부천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2022 이후에 4년 만에 또 K리그1 복귀를 하기 때문에 적응을 빨리 해야 또 신재원 선수가 K리그1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서 부천을 좋은 위치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인천 유나이티드 그리고 부천FC 199의 겨울 이적 시장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여름이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섞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겨울 이적 시장 얘기였고요. 두 팀 모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강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인천은 센터백 한 자리만 보강이 된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팀의 또 차후 시즌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죠. 올해 2026년에는 직관이나 이런 컨텐츠도 좀 만들어 볼까 하는데 두 팀의 축구도 굉장히 또 궁금해지고요. 두 팀 겨울 이적 시장을 잘 마치고 있는 만큼 또 동계훈련 준비를 잘해서 좋은 시즌을 만들어 가기를 좀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